선생님 이름이랑 그리고 어떤 국어 수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들어볼게요. 네, 저는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문현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수업은 수능 국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암기가 아닌 사고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근데 그 사고를 눈으로 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등급 사고를 5등급 학생들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업을 한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급이 낮은 친구들도 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선생님의 수업의 강점 뭐라고 생각해요? 제 수업의 강점은 최근 수능 트렌드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다. 저는 매년 현장에서 수능을 보거든요. 아,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려웠을 수 있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느끼려고 하는데 매년 수능이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트렌드도 계속해서 바뀌고 비문학 같은 경우도 특히 난이도 격차도 되게 심하고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반응해가지고 최신 트렌드에 맞게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가 저의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수능을 봤잖아요. 어땠어요? 킬러 문항을 못 내게 됐잖아요. 특히 음. 비문학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확 떨어지면서 글 자체를 되게 읽기 힘들게 해놨어요. 글의 난이도가 올라갔다기보다 문학에다가 아무래도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문학에서 지문 이해가 잘 안 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다. 비문학 같은 경우도 노이즈 관련 지문이 있었는데 읽다 보면 뇌가 피로한 느낌이 들어요. 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뇌 자체가 좀 피로한 느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학 작품에서는 배꼽과 관련된 지문도 나왔고 좀 여러 가지 지문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수능 지문으로 적합한가? 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무래도 문제에다 힘을 줄 수 없다 보니 지문에다가 조금 힘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네. 해결책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수업 방식은 뭐가 있을까? 국어는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내내 1등급 맞다 갑자기 수능날 3등급, 4등급 이렇게 삐끗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름 한 명 생각난다.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내내 2, 3등급, 2, 3등급 이렇게 하다 갑자기 수능날 1등급을 찍기도 하고 국어에서 그런 점수가 안정적으로 안 나오는 거는 감으로 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학생이. 정확한 근거를 잡지 않고 문학과 비문학 둘 중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근거를 잡지 않고 푸는 습관 때문에 일단 안정적이지 않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잡는 훈련들을 조금만 해주면 일단 국어 점수가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훨씬 좋아요. 3등급이라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3등급이 훨씬 좋고 그래야 자기 문제가 뭔지 알고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문학은 EBS 수능 특강 수능 연계로만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고난도 비문학처럼 약간 고난도 문학 지문을 조금 뽑아가지고 미리 이해가 어려운 그런 작품들을 연습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사례가 혹시 있어요? 이렇게 많이 끌어올렸다.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학생은 결국 이제 경희대 치의학과를 갔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국어가 1에서 3을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일단 점수를 안정화시켰어요. 감을 다 빼고 정말 근거를 찾는 거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딱 시켰더니 안정된 등급이 2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등급부터 독서 지문 계속해서 못했던 거 쌓아 나가고 문학 같은 것도 조금 더 명확하게 근거를 빠르게 잡는 거 그리고 조금 실전 팁이라고 한다면 평가원이 답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범위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해석을 엄청 깐깐하게 해서 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런 부분들 다 고렸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답을 내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되게 러프하게 이런 부분만 생각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아닌데? 이렇게 되게 러프하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자신만의 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신만의 그 정답 기준? 이 정도면 정답으로 찍을만 하다의 그 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들을 그 친구가 되게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인데 전 되게 러프하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넌 더 내려야 된다. 그래야 시간 빨리 풀고 시간이 더 남는다. 무조건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1년 동안 해가지고 결국 좋은 성적을 받아서 경희대 치의학과를 그때 입학을 했습니다. 이 국어를 되게 잘 가르칠 자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남들과 이런 부분은 진짜 다른 것 같다. 어필을 한번 해주세요. 난 진짜 이건 너무 다른 것 같다. 문학은 진짜 절 못 이겨요. 왜냐면 진짜 제가 문학을 러프하게 풀거든요. 엄청 러프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답을 정말 확실하게 근거를 잡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문학을 감으로 푸는 학생들 찾아와서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근데 이거 이선지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허용 가능한 거라서 네가 틀린 거예요. 왜냐면 문학은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를 땐 허용 절대 불가능한 걸 골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저와 함께 문학 수업을 하면 명확하게 틀린 점을 찾는 훈련을 할 수 있다가 저의 좀 문학 강점이지 않을까. 확실한 오답을 내가 찾게 해줄 수 있다. 네.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딱 들었을 때 명확하게 들릴 것 같긴 해요. 아, 이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구나. 얼마 전에 학생이랑 고3 학생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국어학원을 계속 꾸준히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 실력이 쌓인다는 느낌 못 받고 항상 모호하게 본인이 공부하고 답을 찾아왔던 것 같다. 근데 그 학생이 선생님 칭찬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안타깝게도 수능 얼마 안 남기고 해설을 들었는데 아, 되게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좀 신선하게 들리는 것도 있었고 좀 명확하게 뭔가 좀 귀가 뚫리는 기분이 있었다. 물론 이제 이게 수능 전이라 나오는 효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마음이 급한 고3 학생한테 그 정도의 효과를 주고 명확한 어떤 답에 대한 제시와 해설 그리고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에 저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확실히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왜 국어를 어려워한다고 생각해요? 한국말로 써 있어서 그래요. 아, 수학처럼 숫자로 써 있거나 영어처럼 영어로 써 있으면 사실 근데 영어는 애초에 국어에 약간 저는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국어만큼의 사고를 요할 수는 없어요, 학생들에게. 국어는 한국말로 쓰여 있으니까 너네 이 정도 한국말로 쓰여 있으니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생각을 하지 않죠. 글을 읽으면서. 특히나 이제 요즘 미디어가 되게 익숙한 세대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수반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분리라고 하거든요. 행동, 그러니까 읽는 행동과 멈춰서 생각하는 사고에, 그러니까 행동과 사고에 전 분리가 저는 가장 우선시되는, 제 컬이 가장 우선시되는 거거든요. 그냥 글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한 문장을 끊고 의식적으로 멈추라 그래요. 그리고 생각을 하라 그래요. 이게 일단 수반이 돼야, 일단 생각을 너가 개입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분리틈을 만들어줘야 그 순간에 적절한 생각을 이제 넣음으로써 독해와 사고가 동시에 진행이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요즘 학생들은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고 보니까 국어가 많이 어렵죠, 요즘 학생들에게.